베개 얘기를 해볼게요. 모든 베개가 달콤한 꿈나라 여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베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잠을 자게 만들고 머리를 제대로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순전히 베개 때문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베개를 사용하느니 차라리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직접 시험해보세요. 만약 베개 없이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다면 베개 사용을 그만둘 때입니다. 베개가 머리와 목을 잘 지탱해주는지 확인하려면 책이나 비슷한 물건을 그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치우고 지켜보세요. 좋은 베개는 분명 몇 초 안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올 거예요. 매 6개월마다 세탁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편안한 베개를 가지고 있다면 베갯닛을 자주 바꾸도록 하세요. 베갯닛은 세균의 온상이고 피부와 머리카락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크 베갯닛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피부를 긁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크는 면보다 수분을 덜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건조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아침마다 일어나서 엉킨 머리를 푸는 것이 일상이라면 베개 없이 한번 잠을 청해보세요. 우리 모두 밤에 뒤척입니다. 침대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베갯닛에 머리를 비벼요. 잠을 자려고 뒤척이는 것이든 꿈속에서 거대하고 굶주린 토끼떼에게 쫓기고 있든 간에 말이죠. 그럴 때마다 머리카락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하나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젖은 머리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손상되고 더 심하게 엉키고 면역체계까지 약화시킬 수 있고 위생적이지도 않아요. 베갯닛에 곰팡이가 피게 될 수도 있어요. 베개 종류도 많고 사람마다 잠자는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베개가 필요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납작하고 부드러운 베개가 필요합니다. 등을 대고 자는 사람들은 더 두툼한 베개로 머리를 제대로 지탱해야 합니다. 저처럼 10초마다 자세를 바꾸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바뀌는 자세에 적응할 수 있는 속이 약간 느슨하게 채워진 베개를 장만하세요. 때때로 베개 때문에 피곤하고 불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셨죠? 잘못된 종류의 베개는 목 근육을 매우 긴장시킵니다. 그러면 두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베개가 너무 크면 목을 밤새 구부리고 있게 됩니다. 아침에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당연히 자세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베개가 너무 부드럽거나 딱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골디락스와 곰 3마리 이야기처럼요. 중만 빼고요. 보통 베개를 베고 자는데 어떤 이유로 베개 없이 잠을 자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받침을 조금씩 줄이세요. 엎드려서 자는 분이라면 가슴에 얇은 베개를 사용해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보세요. 이미 베개 없이 잠을 잔다면 매트리스가 제 몫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드러운 매트리스는 솜털처럼 푹신푹신한 구름 위에서 자는 느낌을 주지만 잠을 잘 때 목을 지나치게 구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불이 두꺼워도 추위를 탄다면 여러 겹의 이불을 사용해보세요. 여러 개의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이에 갇힌 공기가 덮여지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벼운 시트도 보기와는 달리 여전히 따뜻한 공기를 가둡니다. 더울 때는 이불이나 시트 중 하나만 사용하세요. 만약 허리 통증으로 옆으로 누워 잘 수 없다면 특별한 베개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워서 엉덩이를 곧게 펴니다. 허리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무릎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잔다면 베개를 무릎 뒤에 놓으세요. 그러면 긴장이 완화됩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아마 피곤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20분 후에도 여전히 깨어있다면 그냥 일어나서 뭔가 긴장을 풀어줄 일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편안한 멋진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소셜미디어와 뉴스 앱은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최악의 행동은 뭘까요?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시계를 다른 쪽을 향하도록 돌려놓으세요. 시계 바늘을 들여다보는 건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주변의 모든 것을 확인해보세요. 잠드는 것을 막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눈을 향해 비추는 불빛이나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도꼭지 같은 거요.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나고 싶지 않다면요.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어도 그냥 참으세요. 대신 아침에 2잔을 마셔서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음식에 관해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취침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1스푼 정도는 괜찮아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상사가 금요일 오후 5시에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프면 간식을 드세요. 우유 한 모금, 치즈 약간 정도요. 쿨쿨쿨. 한 연구에 따르면 더 빨리 잠들기를 원한다면 저녁으로 아침 식사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 계란, 토스트. 이 식품은 모두 칼륨, 단백질, 탄수화물로 가득 차 있어요. 긴장을 풀고 잠이 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아침을 저녁으로 먹고 그러면 저녁 식사는 점심으로 먹어야 할까요? 우리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은 잠뿐만이 아닙니다.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많은 슈퍼푸드가 있어요. 특히 베리류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리류는 몸과 마음을 돕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지만 베리의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블루베리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심지어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턱을 움직이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약 10% 정도요. 씹기는 집중하게 만들어요. 소를 보세요. 생산성이 아주 높겠죠? 씹는 행동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깨어있게 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적재적소에 포일을 배치하면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어두운 색상의 커튼을 사용하지만 창문의 일부를 포일로 덮어보세요. 아직 자고 있을 때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분에요. 그래요. 그러면 또한 여름에 침실이 사우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불빛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잠을 잘 자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만약 낮 동안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한다면 해가 진 후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2시간의 햇빛 노출은 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태양은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태양에게 인사를 하세요. 태양도 여러분에게 인사로 답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확실히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스크린을 의미합니다. TV, 노트북,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여러분의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피드를 스크롤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니면 전화기를 거실에 놔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백색 소음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쉬 하는 조용한 소리, 고래 노랫소리,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소리가 잠이 더 빨리 들고 잠을 더 잘 자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는 걸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백색 소음을 틀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백색 소음기를 2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만일 대도시에 살고 있다면 창문을 약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수면은 밤잠이지만 낮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면 최대 20분으로 알람을 맞추세요. 또는 낮잠을 자는 대신 짧은 산책을 하거나 세수를 하세요. 아니면 찬물 한 잔도 좋아요. 얼굴에요. 하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낮잠을 삼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날 밤 잠들기가 정말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카페인은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아요. 필사적으로 잠들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아닐 때는요. 요즘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많은 식품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라벨을 확인해보세요. 초콜릿, 차, 아이스크림, 시리얼, 심지어 진통제까지 확실하게 재차 확인해보세요. 아, 그리고 털복숭이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침대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반려동물은 베개와 이불 여기저기에 비듬, 벼룩, 털, 꽃가루 그리고 다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남겨둡니다. 멍멍이가 자기 침대에서 혼자 못 잔다고요? 개에게 좋은 침대 매너를 가르치는 것을 도와줄 프로들이 있습니다. 저요? 저는 개와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비록 이불을 모두 끌어가긴 하지만요.